안녕하십니까. 인생 무반전 필살기 놀자 선생입니다. 연금 상품 중에서 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변액연금보험이라는 상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품 이름에 변액이라는 글자가 붙은 이유는 만기가 되어서 연금으로 받게 되거나 또는 중도에 해지를 할 때 그동안의 운용 실적에 따라서 내가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변액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즉 확정금리 상품이 아니라 투자를 해서 굴려서 잘 되면 불입한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도 있고, 잘못 굴리게 되면 불입한 돈보다 적게, 즉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는 투자 상품입니다. 그럼 많은 투자 대상 중에 어디에다 투자를 하느냐? 바로 펀드입니다. 변액연금보험은 펀드에 연동시켜 투자되어서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변액연금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 꽤 많으실 건데요. 처음 계약하실 때 분명 펀드를 지정하셨을 겁니다. 잘 모르시겠다고요? 자, 그럼 이 방송을 보시고 난 뒤 본인의 보험 증권을 찾으셔서 연동되어 있는 펀드가 무엇인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변액연금보험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입하고 월 보험료를 몇 년을 내고도 마이너스가 났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대부분 그러신 분들은 너무 펀드를 안정지향적인 채권형 같은 데다가 그냥 100%로 두셔서 수익이 조금밖에 안 나니까 그게 사업비를 커버하지도 못했겠죠. 그런 원인이 가능성이 큽니다. 어차피 변액연금보험은 최소 10년 이상 불입을 하고 또 10년 이상 거치를 했다가 한 60대가 되어서야 연금으로 수령할 목적으로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공격적으로 주식형 펀드 같은 데다가 투자를 했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주식을 사실 짧은 기간 동안에 투자를 하는 것은 위험성이 크지만 괜찮은 펀드를 잘 골라서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결국 지표가 우상향하지 않습니까? 우상향하는 이 주식시장의 속성상 수익을 볼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변액보험 펀드들은 증권회사의 펀드와 달리 1년에 12번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잘 모르셨다고요? 그동안 운영을 제대로 안 하신 거죠. 자, 주식시장이 좋을 때는 주식형 펀드를 많이 편입해 두었다가 자, 주식시장이 나빠집니다. 그러면 채권형 펀드로 갈아타는 겁니다. 자, 그동안 그렇게 운영하셨나요? 자, 처음에 가입할 때 그 채권형 펀드 그대로 두시고 쳐다보지도 않았다 라고 하면 그동안 작년처럼 주식시장이 좋을 때 수익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그 기회들을 다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변액연금보험에 연동되어 있는 펀드들, 즉 변액보험 펀드, 그것들 중에서 그간 수익이 좋았던 이 펀드들을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변액연금보험을 가입할 때, 제 아들한테도 가입시켜줄 때, 제 고객들이 연금보험을 가입할 때 제가 연동시켜드렸던 펀드들입니다. 먼저 글로벌 성장 주식형이라는 펀드입니다. 지난 6월 25일 생명보험협회 통계 자료를 인용해가지고 한 신문사가 기사화했던 내용 중에 이제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변액보험 해외 투자 펀드 5년 수익률 1위에서 5위까지 나와 있는데 보이시죠? 1위에 미래에셋생명 글로벌 성장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펀드입니다. 이 펀드 운영 보고서를 통해서 글로벌 성장 주식형 펀드가 어떤 펀드인지를 좀 더 명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21년 5월달에 나온 따끈따끈한 자료입니다. 글로벌 성장 주식형 펀드는 해외 주식에 100% 투자한 펀드이고요. 5년간 연간 평균 수익률이 21.84%였습니다. 작년에 한 해에 무려 57%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린 펀드입니다. 자, 기초펀드가 있습니다. 이 펀드를 구성하고 있는 기초펀드가 모건 스탠리 글로벌 오퍼튜니티라고 하는 펀드입니다. 여기에 100% 들어가 있으니까 결국은 글로벌 성장 주식형이라고 하는 이름 붙은 이 펀드는 모건 스탠리 글로벌 오퍼튜니티 펀드, 거기에 투자하고 계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건 스탠리라는 회사 아시죠? 들어보셨죠? JP 모건과 골드만삭스에 이은 세계 3대 투자은행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혹시 펀드를 공부하시다가 보면 자주 나오는 용어인데 MSCI 지수라고 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MSCI. 자, 글로벌 펀드의 투자 기준이 되는 지표입니다. 이 모든 국가들이 펀드 투자를 할 때 그 기준이 되는 지수, 이 MSCI 지수를 만들어내는 곳이 바로 모건 스탠리 증권의 자회사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입니다. MSCI는 바로 이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의 이니셜을 따서 MSCI가 된 거죠. 세계 모든 투자 기관들이 그 기준으로 삼는 지수, 이 지수를 만들어내는 정말 엄청난 회사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도발적인 광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런 광고였습니다. 하나님이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면 모건 스탠리에 의뢰하실 거라. 이런 광고까지 만들 정도로 아주 자신만만한 그런 회사입니다. 자, 그럼 글로벌 성장 주식형의 기초펀드인 모건 스탠리 글로벌 오퍼튜니티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이 모건 스탠리 홈페이지로 가서 펀드 운영 보고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5월 31일자 보고서입니다. 설정일은 2010년 11월 30일에 설정된 펀드이네요. 자, 벤치마크를 MSCI 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크를 한다는 것은 그것과 비교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항상 평가받고 평가하고 있는 이제 도표를 만들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모건 스탠리 글로벌 오퍼튜니티가 월등히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주요 보유 업종을 보면 IT 쪽에 34.05%, 소비재의 23.82%, 커뮤니케이션 계통 산업군에 속한 기업이 15.59% 순이네요. 각 개별 기업으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마스터카드의 6.67%, 아마존의 6.30%, 우버의 5.56%, DSV 파날 피나라는 회사의 5.42%. 자, 이 회사는 약간 생소하시죠? 그러면 DHL은 아시죠? 이 DHL 같은 화물 운송 회사입니다. 덴마크 기업이고요. 전 세계에서 화물 운송 분야에서 5위 정도 됩니다. 밑으로 쭉 보니까 인도 최대의 이제 민간은행인 HDFC도 보이고요. 비자, 여러분 잘 아시는 비자도 보이고, 구글의 지주회사 알파벳도 보이네요. 다들 어마어마한 글로벌 회사들입니다. 모건 스탠리 글로벌 오퍼튜니티를 기초 펀드로 하는 이 글로벌 성장 주식형 펀드가 수익률이 좋은 이유를 아시겠죠?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펀드, 변액 연금 보험을 선택할 수 있는 펀드는 글로벌 IT 소프트웨어 주식형 펀드입니다. 이 역시 이제 해외 주식형으로 주식으로만 담고 채권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펀드입니다. 작년 1년간 연 수익률이 53.38%였네요. 이것도 막강한 수익률의 펀드입니다. 자,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이건 세 개의 다른 펀드들로 구성되어 있군요. 먼저 블랙락 넥스트 제너레이션 텍 펀드입니다. 자, 여기서 우선 그 블랙락이라는 회사를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글로벌 넘버원 자산 운용사입니다. 자, 여러분은 펀드를 정권회사나 보험회사 변형 펀드라고 형태로 매수를 하시지만 그 펀드들을 만들어내고 그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는 자산운용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런 회사들입니다. 자, 블랙락이 운영하고 있는 자산 규모를 보니까 2020년 6월 기준 7조 3천억 달러, 한화로 약 8,300조 원 정도 됩니다. 한국 최대 투자기관이 어딘지 아십니까? 국민연금입니다. 그 규모가 한화 얼마 정도 될까요? 한 800조 원 정도 됩니다. 그에 비하면 거의 10배가 넘는 숫자인 거죠. 자, 현재 세계 모든 기업 중에서 시가총액 1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애플입니다. 그 애플이 시가총액이 2조 1천 달러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한 2조 달러 정도, 그 다음에 사우디 아람코가 1조 9천 달러, 그 다음에 아마존이 그 뒤를 이어서 1조 6천 달러, 구글이 1조 4천 달러 정도 되니까 이 블랙락이라고 하는 자산운용사의 자산으로 세계 탑5 기업을 모두 구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 엄청난 어마어마한 회사인 거죠. 흔히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매매 동향을 얘기할 때 외국인의 비율이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하는데 그때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블랙락입니다. 자, 어쨌든 글로벌 IT 소프트웨어 주식형 펀드 중에서 블랙락 넥스트 제너레이션 텍 펀드가 이제 어떤 펀드인지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5월 31일 기준으로 이전 1년간 수익률이 76%였네요. 대단합니다. 자, 반도체나 관련 장비 업체들의 26.36%가 투자되어 있고요. 소프트웨어가 21.62%, IT 서비스 산업 관련 주식이 13.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가 되고 특히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상으로 회의하고 사람들이 많이 만나고 또 물건도 다 온라인으로 구입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영향이 좀 더 컸겠죠. 자, 그리고 종목으로는 보니까 재밌게도 이제 카카오가 0.13%로 가장 비중이 크고 Shift4 Payment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전자결제나 POS 시스템 구축해주는 이제 회사입니다. 1.73%를 차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실러지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이제 전기 자동차에 필요한 전력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회사입니다. 다음으로 레이저텍이라는 회사는 이제 반도체 장비를 많이 만들어내는 일본 기업이고, 밑에 쭉 가니까 이제 삼성 SDI도 보이네요. 그 다음으로 글로벌 IT 소프트웨어에 들어있는 펀드로는 iShares Expanded Tech Software라고 하는 ETF 펀드가 있습니다. 자, 이 ETF 펀드라고 하는 건 요새 여러분들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 특정 기업들로만 구성된 펀드가 아니라 그 기업들이 속해 있는 산업군 전체의 흐름을 따라가는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입니다. 이 iShares라는 브랜드는 그 앞에서 얘기했던 블랙락이라고 하는 자산운용사 있었죠. 그 자산운용사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ETF 펀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난 1년간 수익률이 62.7%에 달성했습니다. 주요 종목으로 보면 우리가 가끔 이제 들어봤던 그 브랜드들이 나옵니다. 어도비, 세일즈포스,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서비스나우, 줌. 이 중에 여러분 잘 모르실 게 이제 세일즈포스 같은 회사인데, 세일즈포스는 CRM, 고객 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글로벌 넘버원 어떤 솔루션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서비스나우라는 회사는 미국에서 클라우딩 플랫폼을 개발하는 미국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2018년도에 포버스 매거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 1위로 선정되기도 했던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액티비전 블리자드라는 회사가 있네요. 이거는 스타크래프트 여러분 아시죠? 스타크래프트. 그 게임을 만들어냈던 회사입니다. 그런 게임 회사도 있고요. 이제는 뭐 우리도 잘 아는 줌 비디오도 여기 들어가 있고, 이렇게 여러 글로벌 IT 소프트웨어 강자들이 들어가 있는 펀드입니다. 여기 이제 iShares Expanded Tech Software 펀드고, 세계의 기초 펀드 중에서 한 펀드로 삼고 있는 게 바로 글로벌 IT 소프트웨어 펀드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이제 글로벌 X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펀드입니다. 이 펀드가 30%를 차지하고 있네요. 이 글로벌 X라고 하는 회사는 2008년도에 미국에 설립된 ETF 전문 운용사였는데, 2018년도에 우리나라의 미래에셋 그룹에 인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래에셋 그룹의 자회사입니다. 지난 4월 기준으로 글로벌 X의 운용자산은 총 308억 달러로, 처음에 미래에셋이 인수할 그 2018년도만 당시만 하더라도 한 100억 달러 정도였는데 지금 한 3배로 늘어났습니다. 글로벌 X 클라우딩 컴퓨팅 ETF 펀드는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매출이 전체 매출의 절반을 넘고 있는 그런 회사에 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또 뭐 언택트 이런 관련 수요의 증가로 많은 수요를 받고 있는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들에 투자하는데, 이 미국 기업이 한 90% 가까이 됩니다. 한 번쯤 마음을 걸겠지.